항상 의학계 시원한 돌직구를 날리는 의학부 신재훈 기자. 하루에도 뭐 수십 건, 수백 건의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곳이 바로 병원인데요. 그런데 이 의료진의 좀 황당한 실수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실수로 살고 죽는 사람들. 네, 박 씨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다쳤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주일 정도 입원한 다음에 이제 무사히 이제 걸어서 퇴원을 했죠.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난 뒤에 박 씨가 자신도 모르게 죽은 사람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봤더니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원래 띄러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이 박 씨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망 의심자요? 네, 사망 의심자로 전산에 딱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못 띄워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박 씨가 이제 퇴원을 할 때 병원에서 이제 그 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이제 올리잖아요, 서류를. 그때 이 사람을 사망했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자료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뭐 건강보험공단으로 가고 복지부까지 갑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주민센터에 사망 의심자로 이제 등록을 해버린 거죠. 이 사망 의심자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중간 상태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의심되는데 이제 확인은 안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센터에 이제 사망 의심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이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그 집에다가 그 사람이 진짜 사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제 사망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의심이고 이 주민센터에서 그걸 빨리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거의 2달 가까이 방치를 해놨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았으면은 본인이 지금 사망 의심자라는 것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사람을 이제 태어나게 한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아이를 키우고 있던 여성 이 씨가 있었는데요. 이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A 산부인과에 가서 제왕절개 수술로 이제 셋째를 아들로 무사히 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이 씨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축하합니다. 6주 되셨어요. 자, 아니 축하합니다. 6주. 그러니까 뭐냐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넷째를 가졌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씨 부부는 그렇게 뭐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게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이 셋째를 제왕절개로 낳았잖아요. 이 씨 부부는 이제 더 이상의 자녀를 낳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의료진에게 이제 원래 수술 청약서를 쓰잖아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달라고.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원치 않으니까 불임 수술을 해달라고. 그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불임 수술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제 불임 수술이 안 됐으니까 넷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씨는 이제 병원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그런 임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들어갔던 비용, 그리고 이제 뭐 진료비, 그다음에 뭐 양육비, 정신적인 위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담당 의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재판에서 맞서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라 통신 한번 맞춰보시죠.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요. 그냥 들을게요. 아니, OX 한번 하라고요. 하라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병원 측에서 이렇게 패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병원 측이 뭐 승소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환자 측이 승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불임 수술 해달라고 했던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돼서 이기지 않았을까, 환자가.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바로 이제 이 씨 부부의 승리였습니다. 이 씨 부부의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건데요. 법원에서는 이 씨 부부에게 넷째 출산에 소요된 진료비와 뭐 양육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고 이제 양육비를 19년간 성인 될 때까지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한 달에 한 3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땡기다니요.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런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약간 믿음이 안 가는 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신재훈 기자님이 또 뭐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감기로 가든 뭐 뭘로 가든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백해무익하다가 다 아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도. 그거 어떻게 안 받아요? 그 말 듣는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 그래 찾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말을 방법도 모르면서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래요. 그 의사 선생님도. 저는 이비인후과를 좀 자주 가게 되잖아요. 전 제일 싫은 게 여기다 이거 넣는 거예요. 쇠꼬챙이 젓가락 같은 거. 근데 넣으면서 계속 아프잖아 그러면 아이 참아 좀만 다 했어요. 아우 잘 참는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괜히 얘기해. 시작하기 전부터 이거 어마어마하게 아프니까 이거 이렇게 아픈 건데 들어갑니다. 예. 얘기를 하는 도중에 혼자 철딱서니가 된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네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아니 근데 김정민 씨처럼 방금도 대답을 해놓고 끝나고 나서 안 들리게 괜히 얘기했네 이러거든요. 괜히 얘기했나 봐. 시작하기 전부터 이거 어마어마하게 아프. 근데 신동엽 씨가 좀 이런 걸 팁을 주세요. 녹화 중에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호흡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딱 끊을까 그냥? 그거는 끊는 게 나아요? 생방송일 때는 이렇게 서서히 분위기를 봐서 마무리를 해야죠. 네. 생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냥 중간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얘기하다가 그냥 그럼 막 방금처럼도 이거 넣으면 되게 아픈데 선생님 아니 괜찮아요 그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방송이 살리시죠. 깔끔하게 하네. 다 우리 약속해요. 다 약속해요. 너만 잘하면 돼. 뭘 약속해. 오빠도 같이 잘해야 돼. 정성 있는 걸 이 전제 자체는 익힐 수 있다. 저는 몇 번 죄송합니다 했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다 끝내놓고 했잖아. 그거는 다 끝내고 미안합니다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건 사람 죽이고 미안합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미안합니다요. 빨리. 미안합니다.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 신동엽 씨가 박애주의 MC인데 유독 좀 그건 인정하세요. 윤정수 씨한테만은 굉장히 좀 타이트한 어떤. 맞아. 저를 강하게 왜 그런지 키우려는 모르겠지만 후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후계자요.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